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언론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그러나 아시아 전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중국 내부의 민낯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2위 경제 강국이다. 중국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빈곤을 거의 근절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 현지로 시선을 돌려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리 밑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버티며 잠드는 젊은이들, 월급보다 많은 집값과 대출에 짓눌려 파산 직전의 중년, 월 123 이한 약 23영원의 연금으로 굶어 죽기 직전의 노인들, 중국 정부가 말하는 탈빈 성공의 뒤편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절망적인 빈곤층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와 비교되는 供大量滞留农村及返贫的情况，这凸显了中国整体经济衰退和城市失业潮的严重程度。分析认为，如果农民工大规模返贫，他们可能在走投无路的情况下揭竿而。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다리 밑에서 잠드는 청년들. 먼저 광둥성의 대도시로 가보겠습니다. 광저우, 선전, 동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첨단 산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도시의 다리 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종이 상자를 깔고 젊은 남녀 수십 명이 쪼그리고 누워 잡니다. 누군가는 편의점 도시락을 넣어먹고 또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나에게 방송 좀 해달라. 한국의 노숙인 문제와 비교할 수 있지만 중국의 상황은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중국 청년이 可以采访一下你吗？ 1. 실업률이 你是在这个桥洞里面生活吗？ 공식 20%, 我能不能上来参观一下？ 40, 50% 哟， 추정. 这么高，怎么上来的呀？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력이 없음. 3. 농촌 도시는 도시에서 복지교육을 받는 차별이 없음. 4. 집값은 서울보다 더 비싸. 5. 임시직 알바의 바꿈은 상당히 중국 정부는 늘 미국을 비난합니다. 미국은 제2장 중년층을 바탄으로 몰아넣은 주택 대출 지옥. 다음은 도시 중산층을 책임졌던 중국의 30, 50대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도 심각했지만 중국의 부동산 구조는 그보다 더 위험하고 잔혹합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사 500위안 약. 其实我们现在面临更大的挑战就是躺平的资本，因为资本它如果说赚不到4%以上的回报率，它是不会愿意去投资的。 또 다른 남성. 汤要吗？不是手上的，他那个是进群的。直接申请加入就行了。来，好了，汤要吗？要。 3년 넘게 好。要不要给他们打先打？没事，我了吧？没事，你先给你吧，没事。啊，你们那个先排队，谁先付的我先那个。都付了。好的，付好的排队。然后你们付好的就先来拿一份。 한국처럼 개인회생 제도도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면 그냥 인생이 통째.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뻥누, 집값 노예라는 말이 널리 사용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주장해 국민을 대출에 나가는 이제 시장이 붕괴되자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 이것이 중국식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체입니다. 人气爆棚。好啊，今天你要蹭小火那个小底。 한국도 人的流量啊，我蹭的流量，师傅领进门，修行在个人。对，你看老师，你看见重要场合我都不去。对，好。没有老师。 时刻举行中非团结抗疫特别峰会，再次彰显了中非患难与共的兄弟情谊，不仅将进一步凝聚中非团结抗疫共识，推动。 幸福啥呀？我在家好好的，非得出来打工，不打工吧穷，出来打工又累又穷。年轻那会儿没钱，想着以后能好点，到老。 하지만 도시는 이미 과잉 경쟁으로 젊은 세대가 스스로 버틸 힘도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사회 구조상 농촌 노인은 도시에서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你想干什么呀？干什么呀？你这里给我们搞乱糟糟了啊！你别过来啊！你看你穿这个样子啊！这挺好的呀。
乱乱了，头发也这么乱，真的像个那个流浪汉。这大哥太善良了，真的，自己住在桥洞里边，让你住帐篷。那你俩平时开销成本大不大呀？就每天吃个馒头面条的吧。吃馒头面条是吗？我的天，我看你这么瘦，都有点营养不良了，真的，一定要吃好一点呀。好，那可以，那你和大哥两个准备一起走是吗？看情况吧，可能我有那个条件之后呢，我也可能先走一步，毕竟就是跟着大哥也不长久之计嘛。是这样是吗？可以，千万不能忘了这个大哥，这个大哥对你这么好，一定要对大哥好一点。不会忘记的。然后就不打扰你了啊。行，我就走了。好的，拜拜啊。刷到此视频的各位哥哥姐姐、叔叔阿姨们。 그것은 바로 절망 사회입니다. 제5장 중국 주식 시장은 투자 시장이 아니라 국가 펀드레이징. 중국의 A 주식 시장.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시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세계적 투자 회사인 블랙록조차 중국 시장에 들어왔다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주식 시장은 국민의 부를 늘리기 위한 시장이 아니라 정부와 국유기업이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간 정부가 시장에서 빨아들인 금액 20조 위안 약 4영조. 반면 투자자들은 로그인 장애, 매도 불가, 상장 폐지 보상 없음. 기업은 상장 후 바로 주식만 팔고 도망. 한국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여긴 아예 탈출구가 없는 카지노입니다. 중국 네티즌은 중국 증시를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오면 죽고 나가려 하면 막혀있는 죽음의 미로. 제6장 중국은 왜 이렇게 빈곤대국이 되었는가? 한국과 비교하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1.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음. 모든 돈은 공산당, 국유기업, 지방정부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상 부재. 의료, 교육, 연금, 주거 어느 하나도 국가 책임이 아님. 3. 1960년대 수준의 빈곤 기준. 세계은행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우리는 빈곤 탈출했다 라고 선전. 4. 지방정부의 부채 폭발.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해 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며 파산 직전. 5. 젊은 인구 붕괴.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며 농촌의 젊은 층은 거의 사라짐.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중국은 지금 거대한 빈곤화라는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7장 앞으로 중국은 어디로 향할까? 중국의 거대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그 경제적 충격은 아시아 전체, 당연히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교역 위축, 생산 공장 이동, 외국 자본 철수, 사회 불안정 증가, 영내 지정학적 긴장 악화. 한국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중국 내부 붕괴가 곧바로 외부 공격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를 덮기 위해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해 공격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빈곤 악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필로그. 오늘은 다리 밑 청년에서부터 90세 노동노인, 그리고 파산 직전의 중년까지. 你曾悄悄来过，就连晚风也记得，转过人间青涩，却为我昼夜静候。眼眶发热，你也曾。 중년들의 빚더미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소개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영상